네, 안녕하십니까. 이노베이션 연구의 소장 이용균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의 전문화, 특성화의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컨텐츠나 목차는 병원의 특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 어떻게 특성화를 할 것인지, 병원의 그 다음에 특화 또는 특성화와 관련되는 브랜드 전략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25분 정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파트의 각 장을 한 번씩 다운을 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고, 전체 병원 경영 MBA에 대한 도서를 기반으로 20개 정도를 축적을 해서 각 2, 30분 정도의 어떤 분량으로 동영상을 했는데, 이 부분 처음에서 끝까지 쭉 보시면은, 패스트 트랙 경영 MBA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병원 경영에 대해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파트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처음에서 쭉 같이 한번 보시면 그 맥락을 한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이 있지만 먼저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경영적인 이론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책을 쓴 게 병원 경영 기법과 전략이라는 책에 기본을 해서 어떻게 이러한 기법들이나 전략들이 국내 병원에 접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실제 컨설팅을 했든지 아니면 케이스 스터디가 있으면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한번 우리가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하는 이런 기본적인 플랜에 따라서 교재가 작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병원의 특성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경영의 다각화 또는 진료권의 개척, 진료 차별화, 새로운 진료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 부분들은 기존에서 서비스 부분이 새로 발전을 한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진료를 개발하든지 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전략인 것 같고, 새로운 신규 시장이 생긴 경우에는 그 진료권으로 개척을 해가는 부분이죠. 예를 들자면은, 서울 근교에 뭐 분당 신도시가 생겼다든지라면은 새로운 신도시에 접근을 하는 거죠. 이와 함께 기존 시장 내에서 차별화 전략을 하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어떤 경쟁 시장에서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대부분 시장 자체가 서비스가 격화되어 있든 아니면 신규 시장이 생기든 진료의 차별화는 병원 경영의 중요한 어떤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같이 검토한 마이클 포터의 그 차별화 전략, 디프런시에이션 전략이 있어서 중요한 전략을 제일 먼저 내세운 것도 이러한 것들인데, 병원의 어떤 진료 차별화 또는 진료 서비스의 차별화, 고객 차별화, 진료의 퀄리티 차별화, 이런 부분들이 병원의 어떤 중요한 어떤 전략으로 스킹이 됩니다. 병원의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의 영역에서 관점에서 상병 관점, 환자 관점, 기능 관점에서 어떻게 차별할 것인지, 상병 관점에서는 심장혈관 관점을 할 건지, 대장 항문을 하든지 하는 어떤 그런 차별화의 전략이 있을 것 같고, 환자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 전문 병원, 아동 전문 병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어, 예를 들자면 아동 전문 병원보다는 최근에 인구의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병원이 급격하게 하는 것도 의료의 또 국내 어떤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의 전문적 영역을 구축해가는 케이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적 관점에서는 재활이라든지 가정간호라든지 유전자 검사 이런 어떤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진료의 방법론 관점에서는 진료의 서비스 수준을 차별화한다든지 주로 강남권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가치의 관점에서는 고객 가치를 존중해서 기다리지 않는 병원, 참여하는 병원 이런 전략을 택할 수도 있고, 기타 관점에서는 병원이 체인화되는 병원 있죠. 뭐 병원이 국내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는 있지는 않지만 외국 같은 건 휴마나 같은 경우에는
200여 개의 병원이 체인화 병원이 돼서 나름대로 경쟁을 가져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 체인 병원이 된다고 하면 협력 병원 시스템을 만들면은 환자의 공동 마케팅이나 환자의 공유가 가능을 하고 그런 브랜드 마케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어떤 특성화 전략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이런 대안이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의 특성화의 전략 관점은 병원을 신설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가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봤는데 시장에 어떤 종합병원이 있으면은 네 가지의 어떤 대립된 대안도 있었습니다. 소화기 센터, 내심혈관 센터, 어깨관절센터, 심장센터, 일반 병상 정축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택했을 때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병원이 핵심적인 역량을 갖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 토론회를 했는데 제가 선택한 방법은 시장의 매력도라는 어떤 그런 척도와 병원 경쟁력의 향상이라는 그런 척도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 점수를 참여한 모든 진료진들에게 점수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평가 점수를 0에서 5점 정도의 규모, 성장, 수익, 내부 경쟁력, 외부 경쟁력, 시장 점유율이라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한 이후에 이렇게 보시니까 심장, 소화기, 심혈관, 어깨 관절이 일반 병상 정축보다는 상위에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제한된 자원을 먼저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특성화 전략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성공한 병원에 있어서 주 성공 요소를 이렇게 살펴본 기존 페이퍼를 보니까 진료 전문화의 영역이 국내에서 굉장히 두 번째의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우리가 특성화, 진료의 전문화의 영역이 대단히 중요한 병원의 성공 요인이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앞서갔다고 볼 수가 있는 중소병원의 전문화 특화가 일본에서는 지역 중심형 또는 전문병원, 이런 외래 중심병원, 노인 수용성 병원 이렇게 기능 세분화를 가고 있는데 역시 이러한 것들이 일본에는 고령화 사회라 우리보다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병원을 방문을 해보면은 지역에 있어서 급성기 병원들이 고령병원을 같이 운영을 하는 지역에 있어서 의료시설 복합제라는 독특한 형태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제도적인 장벽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만은 향후에 급성기와 난성기 퇴행성을 같이 하는 이런 의료시설 복합제도 운영하는 병원이 향후에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관점에서 보면은 뇌졸중, 당뇨, 소화기 이렇게 특화된 케이스가 있고 지역 거점에서는 케이스 믹스형 또는 영내권의 외래 클리닉화되는 병, 아예 병동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요양병원과 연결을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넣는 이런 전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사례들을 또 참고로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사정이 조금 다른 과거의 미국 병원들을 한번 사정을 보면은 미국 병원들은 역시 질환의 전문성을 가진 병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장 전문, 정형외과 전문, 외과 전문, 여성 전문 병원 이런 병원들이 시장 점유율이 15%에서 한 7, 8%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병원들에 대한 점유 조사를 한 거에 보면은 서브 스페셜티가 높은 병원은 보험자 계약을 할 때 우리처럼 단일 보험이 아닌 시장에서 계약을 통해서 민간 보험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브 스페셜티가 있는 병원인 경우에는 보상이 높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 전문병원이 현재 한 108개가 있는 경우인데 이런 병원들이 결국은 전문화된 병원일수록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본 주제인 병원 특성화, 전문화의 전략에 있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병원 제도가 도입된 거는, 의료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돼서 벌써 한 13년이 지났군요. 전문병원의 질환별, 전문 과목별 환자 구성비에 따라서 해당되는 조건을 갖춘 병원은 어, 보건복지부가 매 3년마다 평가를 통해서 전문병으로 재지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병원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상당히 성공한 어떤 제도적 장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에, 문제는 이에 따른 어떤 전문의 숫자를 가지고 현재 전문병원 협의회나 전문병원에 하고자 하는 병원들이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4기 전문병원 지정 공고가 되어 있고, 지정 기준에는 환자 구성비, 진료량, 필수 진료 과목, 인력, 병상수, 질지표, 의료 서비스 수준 7가지 지표가 충족되어야 되고 있고, 상계에서는 107개의 전문병원이 되어 있는데, 질환별로 보시면은 관절 18개, 뇌혈관 3개, 대장 항문, 수지, 심장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세종병원이겠죠. 알코올, 유방, 척추, 이 가장 많은 것이 현재 관절과 척추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들이 상당히 숫자가 지금 많이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적인 구준이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문의 숫자가 보시는 것처럼 관절 8명, 수지 접합 8명, 심장 8명, 유방이나 이런 부분은 하상은 상당히 좀 작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병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스템과 환자의 구성 요소라든지 이 전문의 숫자와 충족이 되면은 전문병원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병원의 특성화에 맞는 어떤 그런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병상수도 최소 병상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절 척추, 대장, 수지, 심장, 알코올 척추는 80병상, 하상, 주상기 질환 상과, 소아과, 외과, 재활과가 60병상, 신경, 유방, 안, 이비인후과가 30병상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 병상수를 맞출 수 있다고 하면은 전문병원으로 도전해 보는 것도 참고가 될 만한 것 같습니다. 진료비 분석을 한번 살펴보면은 종합병원의 일당 진료비와 전문병원의 일당 진료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상급 종합병원의 심장질환의 건당 진료비가 65만 원인데 64만 원, 뇌혈관에 대한 부분이 33만 원인데 15만 원, 상당히 코스트 이펙티브하다. 그래서 이와 함께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일당 진료비가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어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퀄리티가 높고 코스트 이펙티브하다는 인식에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경우를 지금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다른 시간에도 많이 본 어떤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보스턴 컨설팅이 이야기하는, 처음에는 캐션 마크에서 출발을 했다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가면 이제 스타가 되고, 이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은 이미 시장 성장률은 낮지만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경우, 그러니까 안정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들에 있는 상태를 캐시카우라고 하는, 우리가 경영에 전공하지 않은 분도 들어보신 이런 안정적인 캐시카우라는 상태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시장 점유율도 낮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도구로 빠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캐시를 가지고 또 도전을 해보는 이런 어떤 접근 방법을 경영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요양병원에서 상당히 강의를 한 어떤 CEO의 강의 자료를 참고를 했는데, 이 보시면은 기존의 요양병원들이 대부분의 열정이 좀 부족한 이런 진료진이었는데, 이 병원 같은 경우는 CEO나 병원 진료진이 굉장히 젊은 분들이 진료를 하면서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어른들을 모시는 젊은 의사들이 있는 요양병원으로 특화된 전략을 해서 상당히 빨리 성장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진료를 택하는 방법이 이제 생각보다는 큰 어떤 전략이 필요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노하우와 병원이 이제 생산을 걸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있는 기존의 특화된 진료 센터를 갖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의 중소종합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종합병원을 즉 지향을 하지만은 센터를 갖는 방법, 그 센터라는 것은 악업성기나 급성기 진료에서는 소화기, 척추, 암, 심혈관, 내혈관, 심내혈관 센터도 있죠. 호흡기 이렇게 하는 어떤 센터를 해서 주요한 어떤 서비스를 하는 부분, 필수 의료 쪽으로 진단을 하는 검진센터라든지 올가놓고요. 응급의료센터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악업성 쪽에는 재활, 당뇨, 뇌신경, 백색건강, 소아응급의료센터에 악업성기 특화를 하는 전략들. 정책적으로 치매센터나 호흡, 호스피스의 완화센터 같은 것들을 하는 이런 특화 전략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택해 볼 만한 어떤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컨설팅을 수행을 할 때 이제 심혈관에 대한 센터를 만들 때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보면은 상당히 진료 수준이 높게 필요로 하면서 의료진의 협진이라든지 팀 어프로치가 필요하고 센터 설립 시에 설치된 공간에서는 순환기, 조형 촬영, 도플러, 심연, NGO, EKG, 트레드밀, 접수실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것들이 밑이 검토돼야 된다는 거고, 척추센터도 일반 종합병원에서 센터화 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척추센터를 척추관절, 그다음 재활센터와 통합 운영을 하는 방법이고, 그다음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의 전문의가 진찰실을 지켜주셔야 되고, 재활, 류마티스, 류마 물리치료실과 코워킹을 하는 협진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종합검진에 특화된 센터를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수익이 높다는 판단을 해서 많이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설립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참고로 가져봤고, 이 검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시사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일일 검진을 어느 정도 해야 적정한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것들도 참고로 저희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를 해야 될 때 건물을 부분적으로 원내에 둘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할 건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종금인 경우에 디자인 쪽의 파트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150평 정도는 필수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병원의 특화 전문화 영역에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기존의 컨설팅을 할 때 필요한 장비들 리스트 한번 참고를 보시고, 검진센터에 같은 경우 고가의 장비들 같은 경우에 뭐 CT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유를 해서 쓸 수 있겠지만, 검진센터의 기본 장비 리스트는 독자적인 검진센터에 두는 것이 이 효율성 면에서 낫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병원의 특화를 해서 브랜드의 전략을 가져가는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국내에 있는 병원들이 우리가 말하는 빅4나 빅5 병원은 아니지만은 지역 내에 전문 병원을 하기 위해서 거점 병원보다는 넓은 반경의 진료 서비스를 하게 되는 에리어를 갖게 됩니다. 즉, 뭐 예를 들면 국내에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우리나라의 척추 전문으로 해서 우리들 병원이 많이 알려져가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특화에 대한 부분과 이 특화된 전문 영역을 대다수에 있는 넓은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한테 알려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브랜드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브랜드를 했는지 우리들 병원이 발표한 내부 자료를 참고로 한번 자료를 작성을 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병원에는 심볼 로고가 이 부분이 서비스 등록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신 것처럼 우리들 병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들도 의미를 하지만 이 부분들이
질환의 그 특수 리스크를 상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아마 설립을 하신 이상호 원장께서 이미 이 상표 서비스 등록을 생각을 해서 로고를 아마 만든 것 같고 상당히 우수한 전략이었다. 브랜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화와 브랜드 전략을 갖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특화된 전문화 영역이 되면 지역에 있는 환자도 있지만 지역 외적인 환자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네트워크라든지 핵심 역량을 구축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로 하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 전문화된 어떤 서비스 영역으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역 병원에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일본의 까메다 병원입니다. 까메다에서 한 어떤 이 부분은 동경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소위 태평양 연안에 있는 까메까오시라는 까메까오라는 지역에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진료의 특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유사한 어떤 지역 병원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까메까오시인가로 알고 있는데 전체 도심이 한 6만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 도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까메다 병원이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여기가 태평양인 것 같습니다. 지역 병원이 가진 문제점은 인력의 부족, 생산성의 악화, 그 다음에 환자의 감소, 만성적인 적자 이런 같은 어떤 국내의 지역 중소형 병원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 까메다의 특성화 전략은 질병 치료에 있어 가지고 우수한 치료, 그 다음에 환자들이 희망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을 운영을 했고, 그 다음 환자들이 소망가치라고 하는 면회견이나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미용실도 운영을 하고,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 다른 분까지도 해서 환자 쇼핑몰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고객 중심의 운영, 뭐 키워드는 역시 질병 치료를 잘했겠죠. 이런 걸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이 특화된 전략, 또는 전문병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벤치마킹 자료로서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참고로 해서 병원의 진료과 특성, 아니면 고객 서비스의 특성, 아니면 이미지의 특성을 해서 질병의 치료 역량을 키우고 이런 브랜드를 해서 성공병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같이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